자, 여러분, 기온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초봄입니다. 이제 마당 관리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죠. 마당을 푸르게 만들고 잔디를 깨우며 뿌리 발달을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봄철 질소 집중 12니트로겐 분리수탈을 하는 것입니다. 봄철 질소 집중 시비를 해야 하는 주된 이유는 초봄이 마당을 깨우고 푸르게 하며 잔디를 풍성하게 만들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봄철 질소 집중 시비를 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잔디 깎는 기계를 꺼낼 것입니다. 잔디를 아주 짧게 깎아낼 스칼프 것입니다. 잔디 깎는 기계의 데크를 최대한 낮추고 겨울 동안 단단하게 다져진 죽은 잔디, 즉 죽은 대취, 태취를 뽑아낼 것입니다. 둘째, 잔디의 대취를 제거하고 통기 작업 에라티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뿌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잡초의 압박을 줄이고 잔디에 필요한 비료나 기타 영양분을 투여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셋째, 유황이 섞인 속효성 질소를 뿌려 건강한 뿌리를 촉진하고 잔디를 빠르게 푸르게 만들어 여름을 앞두고 마당이 멋지게 보이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잔디에 비료를 과다하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봄에는 건강한 뿌리 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때는 잔디가 여름의 뜨거운 온도를 견딜 수 있도록 뿌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봄철 질소 집중 시비는 사실 미니 집중 시비라고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2-3주에 걸쳐 이 잔디에 질소를 조금씩 나누어 줄 스푼 피드 것입니다. 자, 이제 이를 위해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잔디 깎는 기계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잔디를 짧게 깎아야 하니까요. 초봄에 마당의 잔디가 이미 꽤 빽빽하다면 측면 배출구를 장착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잔디가 충분히 짧을 테니 깎으면서 바로 자루에 담아도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통기 작업을 할 도구입니다. 제가 즐겨 사용하는 것은 이 선조 대취 제거기 및 스캐리파이어 스카리파이어입니다. 스캐리파이어 부착물이 함께 제공됩니다. 해당 단계에 이르면 보여드리겠지만 이것은 흙을 잘게 부수어 줍니다. 흙을 약간 갈아엎어 통기성을 높여주고 대취를 뽑아냅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작동합니다. 이 기계들은 별로 비싸지 않으며 저희처럼 1년에 한두 번 사용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충분히 본전을 뽑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당을 푸르게 가꾸는 데 진심이라면 이 기계를 하나 장만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대취를 긁어모을 갈퀴도 필요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양이 나오는지 놀라실 겁니다. 아니면 잔디 깎는 기계로 그 위를 지나가며 깎아서 자루에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황산암모늄도 필요합니다. 황산암모늄은 보통 사료가게나 지역 대형 마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황산암모늄을 구하기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아래 설명란에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그 황산암모늄을 마당에 뿌리기 위해서는 살포기가 필요합니다. 수동 살포기나 밀기식 살포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수동 살포기를 사용합니다. 마당에 뿌리는 양을 조금 더 잘 조절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제 마당이 엄청나게 넓은 것도 아니어서 저에게는 아주 잘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용한 장갑도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1단계 잔디를 짧게 깎아야 합니다. 잔디를 짧게 깎을 때는 잔디 깎는 기계의 데크를 최대한 낮추기만 하면 됩니다. 잔디가 이미 조금 길고 푸른 상태라면 한 단계만 낮춰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바닥까지 완전히 낮추는 대신 깎고
자루에 담은 다음 다시 낮추는 식이죠. 제 잔디는 이미 꽤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잔디 깎는 기계의 데크를 끝까지 낮추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방금 잔디 깎기를 마쳤는데 봄에 다시 이렇게 나와 있으니 기분이 정말 좋네요. 그리고 선이 보이는 것도 꽤 재미있습니다. 잔디가 약간 상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봄이 좋은 점은 겨울을 지나며 마당이 이미 상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디를 짧게 깎아내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테니까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서 잔디의 대취를 제거하고 스캐리파이 작업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조 대취 제거기 및 스캐리파이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선조 제품에는 대취 제거용 부착물과 스캐리파잉용 부착물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스캐리파잉 부착물입니다. 더 크고 단단하죠. 대취 제거용은 아주 가늘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흙 속으로 들어가 흙을 갈아엎어 주기 때문입니다. 통기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죽은 대취를 모두 뽑아냅니다. 장담하건대 엄청난 양이 나오는 것을 보고 놀라실 겁니다. 잔디의 생명주기 같은 것이죠. 자라고 죽고 그 아래로 떨어져서 단단하게 다져집니다. 따라서 이 스캐리파잉과 대취 제거 작업은 마당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잔디가 숨을 쉬게 하고 건강한 뿌리를 내리며 여름 내내 푸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선조 대취 제거기 및 스캐리파이어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면 높이 설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흙 속으로 얼마나 깊이 들어갈지 높이를 설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0으로 시작해서 다음번 지나갈 때 5나 10으로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이 작업을 해왔다면 바로 10으로 내려도 될 것입니다. 조절하는 방법은 안으로 누른 다음 위나 아래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으로 내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시작해 봅시다. 스캐리파잉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한 가지는 스프링클러 헤드나 팝업 배수구가 있다면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여기 있는 이 2개의 팝업 배수구를 여러 번 망가뜨렸습니다. 그 위로 잔디를 짧게 깎거나 스캐리파잉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캐리파잉을 할 때 저는 보통 2번 지나갑니다. 첫 번째는 가장 자리를 따라 도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한 방향으로만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합니다. 멈춰서 갈퀴로 긁어모으고 자루에 담은 다음 다시 돌아와서 2번째는 수직 방향으로 지나갈 것입니다. 멈추고 긁어모으고 자루에 담고 그 지점까지 갈 것입니다. 자, 제 건초 농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 좀 보세요. 가을에 이 작업을 했었는데 가을에 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치우고 나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마당이 다시 숨을 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 한 번 더 지나가야 하고 얼마나 더 많이 나오는지 놀라실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갈퀴로 긁어모아 치우고 2번째로 지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패스를 마쳤습니다. 이제 수직으로 2번째 패스를 할 것이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갈퀴질을 끝냈고 그거 아세요? 잔디 깎는 기계로 한 번 더 지나갔습니다. 남은 잔디를 빨아들이기 위해 잔디 깎는 기계의 데크를 한 단계 올렸습니다. 사실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그렇게만 했는데도 자루 하나가 꽉 찼거든요. 그리고 스캐리파이어가 지나간 줄문의 자국을 볼 수 있습니다. 흙을 갈아엎은 흔적이죠? 이쪽에는 흙이 확실히 보이는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바로 저기 흙이 파인 곳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이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네요. 스캐리파잉 과정만 거쳤을 뿐인데 이전 모습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눈 때문에 잔디가 엉겨 붙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보세요. 이미 존재했던 푸른 잔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스캐리파잉 덕분에 이제야 드러난 것입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기대됩니다. 이제 마당 준비가 끝났으니 본격적인 질소 집중 시비 과정을 진행할 차례입니다. 앞서 미니 집중 시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한 번에 다 뿌리는 것보다 낮은 비율로 여러 번에 걸쳐 질소를 조금씩 나누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제품은 황산 암모늄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잔디가 깨어나고 푸르게 변하도록 돕는 질소를 폭발적으로 공급할 뿐만 아니라 영양분 흡수를 돕고 건강한 뿌리 시스템을 촉진하는 유황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봄에는 뿌리가 자라야 하니까요. 질소를 너무 많이 주면 윗부분의 성장이 과도하게 촉진되어 뿌리가 희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업을 책임감 있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정 살포 비율에 맞춰 황산 암모늄을 몇 번에 나누어 살포하는 것이죠. 황산 암모늄의 살포 비율은 1000제곱피트당 질소 0.5파운드입니다. 이는 1000제곱피트당 이 제품 2.5파운드에 해당합니다. 그 비율이 바로 이 수치입니다. 제 마당은 2000제곱피트가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약 5파운드 정도를 사용할 예정인데 이 작은 수동 살포기에 들어가는 양입니다. 마당에 뿌리기 위해 살포기 위쪽까지 가득 채우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뿌릴 준비가 거의 다 되었는데 빈도에 대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한 번 뿌리고 매주 한 번씩 2번 더 뿌려서 총 3번을 살포할 것입니다. 오늘 한 번, 다음 주에 한 번, 그리고 2주 후에 한 번입니다. 그리고 살포한 후에는 마당에 물을 주어야 합니다. 비 예보가 있어서 저는 오늘 밤 비를 맞게 할 생각입니다. 비로 물을 주는 셈이죠. 그렇지 않다면 살포 후 12탈 24시간 내에 반드시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살포할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자리를 따라 돌면서 양을 조절하여 시멘트 바닥에 제품이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한 방향으로 가고 다 떨어질 때까지 다른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좋습니다. 방금 알갱이들을 다 뿌렸습니다. 살포 후에 제품이 마당에만 완벽하게 떨어지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송풍기나 빗자루를 가져와서 제품이 낭비되지 않도록 마당 쪽으로 다시 불어넣거나 쓸어 넣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기다릴 시간입니다. 나중에 다시 와서 마당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약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양옆과 앞쪽에도 푸른빛이 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있네요. 뒤쪽에도 푸른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봄철 질소 집중 시비의 첫 번째 부분을 녹화한 직후에 한랭 전선이 밀려와서 약 4일 동안 머물렀고 기온이 화씨 30배 40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잔디가 그냥 휴면 상태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온이 다시 조금씩 오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질소 집중 시비의 일환으로 잔디의 질소를 조금씩 나누어 줄 때 2가 3회에 걸쳐 살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7일이 지났으니 이제 2번째 살포를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죠. 자, 여러분, 공식적으로 2주차가 끝났고 이전보다 꽤 많이 푸르게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주에는 한랭 전선이 밀려와서 조금 지연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는 기온이 아주 좋았고 네, 마당 전체가 고르게 푸르게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살포하여
이 봄철 미니 집중 시비를 마무리하고 며칠 후에 다시 와서 최종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봄철 질소 집중 시비를 시작한 지 정확히 3주가 되었습니다. 와, 정말 훨씬 좋아 보이네요. 물론 작업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시즌 동안 잔디를 더 푸르고 건강하며 풍성하게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푸르게 변하고 처음에 시작했던 그 누렇고 갈색이던 색깔이 개선된 점만 보면 정말 훨씬 좋아졌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봄철 질소 집중 시비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가 초봄 잔디 관리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어 놓았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숨기려 할지도 모르는 완벽한 조경의 비밀을 저희가 파헤치고 있습니다. 함께 미래를 가꾸어 나갑시다. 다음 잔디 관리의 보물도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